안녕하세요. 저는 경희사이버대학에서 기후위기를 가르치고 있는 조천호입니다. 기후위기라고 하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지금 기후라고 하는 거는 원래 지속이 돼야 돼요. 그런데 기후가 변화가 일어나고 있고, 날씨는 이게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데 지금 지속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게 지금 문제인 것입니다. 바로 이 기후위기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5장 2절, 인류가 바꾸는 지구의 위험한 환경,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현상이죠. 기후위기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후위기가에 대해 갖고 첫 번째는 기후변화의 원인, 두 번째는 기후위기,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다가는 기후변화의 대응에 대해서 그러한 순서로 한번 오늘 이야기를 구성을 해보았습니다. 제일 먼저 우리가 이제 기후라고 하는 거하고 날씨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좀 구별을 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2년 전에 미국의 북동부 지역이 굉장히 추웠어요. 그래갖고 그 5대5가 꽝꽝 올 정도로 무척 추웠는데, 당시에 미국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이었는데 이분이 기후변화를 부정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또 이거 한마디 안 할 수가 없었죠. 그래서 트위터에다가 이렇게 추운데 이게 무슨 지구온난화냐? 이러한 트위터를 하나 날렸습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날부터 해갖고 미국의 주요 언론들이 야, 무슨 대통령이 날씨하고 기후를 구별도 못하냐라고 하는 이러한 이제 제목을 따갖고서 기사를 쏟아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현대인이라고 하면 이 날씨, 기후를 좀 구별을 좀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가장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 날씨라고 하는 거는 매일매일 우리가 경험하는 거예요. 뭐 맑고 흐리고 천둥, 번개가 치고 순간순간 경험하는 그것이 바로 날씨이고요. 기후라고 하는 거는 기후학 책에서 가장 간략하게 설명을 할 때 날씨가 30년 평균이 된 상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당시에 미국에서 그 북동부 지역이 무지무지 추웠죠. 그렇지만 거기 지역은 그랬을지언정 그 위쪽에 북극권은 영상까지 기온이 올라갔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30년 평균, 그 다음에 넓은 지역을 대표로 하는 게 바로 기후거든요. 그래서 어떤 순간의 값을 우리가 기후라고 부르지는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순간에 너무 추워졌거나 이거를 갖고서 온난화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거를 좀 더 이제 설명을 해갖고 우리가 사람으로 따지면 날씨는 기분이에요. 기분이라고 하는 건 사람이 화가 날 때, 기쁠 때, 슬플 때 이렇게 상황에 따라서 끊임없이 기분은 변화가 일어나야지 정상이죠. 날씨도 이 기분처럼 변화가 일어나야지 정상이에요. 이게 기분이 항상 동일한 사람이다, 이건 뭔가 지금 이상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날씨라고 하는 게 이렇게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 우리가 한번 예를 들어보죠. 여름철에 첫날 구름이 한 점도 없이 맑은 날이에요. 야, 맑아서 좋다지만 한여름에 그렇게 구름 한 점 없이 맑은 날이 일주일 계속되면 이거는 폭염이 되는 것이고요. 그런 날씨가 한 달, 두 달 계속되면 그 가뭄이 일어나는 것이고, 그런 날씨가 1년, 2년 계속되면 거기 사막 돼버립니다. 그 다음에 첫날 비가 이렇게 내렸어요. 야, 단비가 내렸다고 우리 좋아라 하지만 이게 한 일주일 계속 내린다? 그게 바로 장마고 홍수고 우리한테 안 좋죠. 그래서 똑같은 날씨가 계속된다라고 하는 거는 상당히 안 좋은 겁니다. 그래서 날씨는 바로 변화가 일어나야지 정상인데 그게 이제 지속이 되는 것이 굉장히 이제 문제가 많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기후라고 하는 거는 사람으로 따지면 성품이에요. 성품이라고 하는 거는 사람마다 뭐 활달한 사람이 있고 차분한 사람이 있고, 그거는 뭐 사람의 고유한 성격인데 바로 그러한 성격, 성품 자체가 변화가 일어났다. 그래서 예전에 우리 어른들께서 사람이 변했다, 성품이 변했다라는 걸 의미를 하는 거예요. 활달한 사람이 갑자기 말을 안 한다라든가, 이게 차분했던 사람이 너무 말이 많아졌다거나 이렇게 사람이 획 변하면, 그래서 어른들께서 야, 죽을 때가 가까이 오지 않았냐? 왜냐하면 이건 지속을 해야 되는 것이 변화가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위험하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기후 위기라고 하는 거는 바로 기후는 지속이 돼야 되는 거예요. 성품이기 때문에 지속이 돼야 되는데 얘는 변화가 일어나려고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날씨라고 하는 거는
이게 변화가 일어나야지 정상인데 똑같은 날씨가 계속이 돼서 뭐 폭염이 계속된다거나 장마가 계속된다거나 해서 우리한테 그런 위기들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자연이라고 하는 이 자체는 지속돼야 되는 게 있어요. 정상이고 또 변화가 일어나는 게 이게 정상인 것들이 있는데 오늘날 이 기후 위기는 지속돼야 되는 건 변화가 일어나고 있고 그 다음에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 날씨는 지속을 하려고 하는 이러한 자연의 기본적인 이러한 특성에 반대되는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오늘날 이런 위기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기후에 대해서 좀 더 우리가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여기에 한쪽 이거는 우리 서울 한강을 나타내고 있고 이쪽은 프랑스 파리의 센강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공간의 모습이 좀 틀리죠. 보니까 유럽과 대부분의 도시들은 강 옆에 바로 저렇게 건물이 올라갑니다. 근데 우리 아시아 쪽은 보게 되면 저렇게 넓은 공간을 갖다가 두고 그 뒤에 이제 건물들이 올라가죠. 대한민국이 뭐 프랑스 파리처럼 저렇게 강 옆에다 건물을 짓지 못하는 이유가 뭐 토목공학 능력이 시원찮아서 그렇지는 않을 거예요. 자, 그 이유가 바로 이 강수량이 이게 틀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후값이. 이게 월별 강수량을 나타내고 있는데 우리나라 같은 이런 아시아 쪽은 여름철에 한 번에 다 비가 내리죠. 이거 아시아 몬순이라고 하는 것이고 유럽 쪽을 보게 되면 이게 봄, 여름, 가을, 겨울 상관없이 항상 일정한 비가 이렇게 내립니다. 그것도 부슬부슬 내려요. 그래서 강 옆에 바로 건물을 이렇게 붙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여름에 이게 다 내려요. 그러니까 강 옆에 건물을 갖다가 올리려고 하면 우리 여름철 강수량에 맞춰서 건물을 올려야 됩니다. 자, 그렇게 되면 우리가 저기 강에다가 뚝을 쌓아야 되겠죠. 높은 뚝을 쌓아요. 어차피 앞이 가려서 안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저기 뚝을 다 쌓고 어차피 앞도 안 보이고 그리고 그거를 뚝을 다 쌓게 되면 그거를 유지하고 보수하는데 비용도 많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여유지를 두고 저 뒤에다가 문명을 건설할 수밖에 없습니다. 강수량이 여름에 한 방에 다 오느냐? 아니면 1년 내내 일정하게 오느냐에 따라서 전혀 공간의 모습이 이렇게 틀려집니다. 우리가 의식하든 의식하지 못하든 간에 우리가 이 기후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공간, 먹는 거, 입는 거 이미 여기 안에 우리가 다 이미 딱 맞춰져 있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변화가 일어난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위험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류가 산업혁명 이후 화석연료를 태우기 시작을 했죠. 그래서 거기로부터 바로 이제 온실가스가 이제 나오기 시작을 했는데 그 효과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매일같이 태양이 햇빛을 갖다가 우리 지구에 비춰주고 있어요. 계속적으로 이 태양 에너지만 받기만 한다라고 하면 이 지구가 지글지글 끓겠죠. 반드시 들어온 에너지 양만큼은 반드시 우주로 빠져나가야 됩니다. 자, 그런데 우주에서 들어왔던 이 태양 에너지가 나갈 때 나가는 에너지를 바로 온실가스가 못 나가게 일부를 딱 잡습니다. 우리가 산업혁명 이후에 우리가 인류가 그 공기 중에다가 한 0.01% 정도의 이제 이산화탄소 농도를 이제 늘려놨는데요. 그것이 자그마치 1초에 히로시마 원자 폭탄 5개가 터지는 에너지가 우주로 못 나가게 잡습니다. 하루면은 한 42만 개가 터지는 거예요. 그리고 한 1998년 이후부터 우리가 생각을 해보게 되면 약 29억 개 정도의 원자 폭탄이 터진 에너지가 이 온실가스가 딱 잡고서 우주로 못 나가게 지금 잡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많은 에너지가 지금 이제 지구에 잡혔기 때문에 뭔가 큰 일이 일어나야 될 텐데 실제로 다 그렇게 이제 큰 일이 일어나고는 있지는 않아요. 그 이유는 왜냐하면 90%가 넘는 그 열을 갖다가 해양에서 지금 빨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일부는 토양을 따뜻하게 하는 데 쓰고 일부는 빙하를 녹이는 데 쓰고 공기 중에는 고작 2% 정도만이 지금 남아 있어요. 그거를 갖고서 지금 여러 가지 장마가 일어났다, 폭염이 일어났다, 기후변화가 일어났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기온이 전체적으로 그 2%만 갖고 이제 대기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데 먼저 이 대륙권을 이제 살펴보게 되면 대륙권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지상에서 구름이 올라갈 수 있는 최대 높이입니다. 한 10km 정도가 돼요. 전체 이 이거를 갖다 우리가 대륙권이라고 하는 것인데 이 대륙권에서 지난 79년 이후에 기온이 지금 올라가는 모습을 갖다가 지금 이렇게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10km 이 위쪽
그러니까 저 상공 이 10km 저 위쪽에는 그 대리권 위에 성층권이라고 하는 공기층이 있습니다. 이건 마치 물 위에 기름이 동동 떠 있듯이 이 대리권하고 성층권은 딱 이게 분리가 지금 돼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 성층권 저 10km 위쪽에서 보게 되면 예전에 사람이 그 배출한 온실가스가 더해지지 않았을 때에는 우주로 빠져나가기 위해서 올라오던 열이 지금은 아래쪽에서 그 온실가스가 열을 잡아버렸기 때문에 올라오지가 않은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저 10km 위쪽에서는 지금 냉각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러한 현상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온실가스라고 하는 거는 바로 우리가 사람이 지금 살아가는 공간이 대륙권에서는 기온을 상승시키지만 저 10km 저 위쪽에서는 우주로 빠져나갈 열을 못 빠져나가게 하는 상황 속에서 지금 이렇게 냉각이 일어나는 것도 바로 온실가스의 효과다라고 그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그 과거 아주 수억 년 전까지 이제 분석을 하게 되면 옛날에 기후 조건을 우리가 알아낼 수가 있어요, 과학자들이. 그러고 보면 굉장히 큰 온도, 그러니까 지금보다 온도가 올라갔을 땐 지구 평균 온도가 15도까지 올라갔었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중생대 1억 년 전에 공룡이 뛰어놀던 시절에는 남극과 북극에는 빙하가 없었어요. 지금보다 한 7, 8도 정도가 높았습니다. 뜨끈뜨끈했어요, 지구 전체가. 바로 그러한 조건에서 이제 공룡들이 살았고, 그 다음에 저 빙기 때에는 지금보다 한 4도 내지 5도 정도가 낮았습니다. 굉장히 자연적으로다가도 이렇게 변동의 폭이 커요. 그런데 이 자연에 의한 이 기후 변화라고 하는 거하고 지금 사람들이 화석연료를 태워갖고 온실가스를 배출해서 일으키는 기후 변화하고 이 차이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가 지금 현재이고요. 지금 여기가 42만 년 전이에요. 지난 한 100만 년 동안에는 10만 년이라고 하는 이 주기로다가 9만 년 동안 이렇게 기온이 쭉 떨어졌다가 한 10,000년 동안 기온이 이렇게 올라갔다가 수천 년 동안 간빙기에 이렇게 머물다가 다시 또 9만 년 동안 기온이 떨어졌다 올라갔다. 이건 천문학적인 조건에 변해서 아주 규칙적으로다가 자연적으로 이러한 기온의 변화가 일어났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 기온이 쭉 떨어질 때 이산화탄소 농도도 같이 떨어지고요. 기온이 상승할 때 이산화탄소 농도도 이렇게 같이 늘어나서 같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아주 규칙적인, 이거는 사람이 일으키는 게 아니라 자연 스스로 천문학적인 조건이 변해서 이러한 변화들이 쭉 있었습니다. 자, 여기 현재예요. 여기가 현재에서 지난 마지막 빙기 때, 마지막 빙하가 가장 팽창했었을 때가 지금 2만 년 전인데, 요때에 공기 중에 차지하고 있었던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0.02%였습니다. 그런데 이게 자연적으로다가 만 년에 걸쳐 갖고 0.01%가 늘어나서 지금으로부터 만 년 전에,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2만 년 전부터 이산화탄소 농도가 쭉 늘어나서 지금부터 만 년 전에 0.03%가 됐습니다. 지금 이게 가장 자연에선 빠르게 지금 이산화탄소 농도가 상승하는 속도이거든요. 이거는 만 년에 0.01%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화석연료를 태워서 지난 100년 만에 0.01%를 늘렸습니다. 자연에서 가장 빠른 속도는 만 년에 0.01%인데 사람들은 100년에 0.01%. 자그마치 100배나 빠르게 지금 이 이산화탄소 농도를 지금 증가를 시키고 있는 이런 상황이고요. 그러면 기온은 2만 년 전에 지금보다 4도가 낮았어요. 그리고 만 년 전 요 간빙기에 들어섰을 때 요때 그때가 약 4도, 만 년에 걸쳐서 4도가 이제 변한 겁니다. 이건 자연에서 가장 빠르게 기온이 변화된 속도예요. 만 년에 4도라고 하는 게. 근데 우리 사람들은 화석연료를 태워서 100년에 지금 1도로 상승을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자연에서 가장 빠른 속도보다 한 25배나 빠르게 지금 기온을 상승시키고 있는 거예요. 시속 100km로 고속도로를 달리다가 지금 2,500km로 지금 가는 겁니다. 고속도로에서 2,500km는 곧 죽음을 의미를 하는 것이죠. 그렇게 빠른 속도로 지금 이제 기후를 변화시키고 있는데, 우리가 바깥에 이렇게 보고 있는 생태계들이라고 하는 거는, 대부분의 생태계들은 지난 9만 년 동안 기온이 쭉 떨어졌다 올라갔다, 9만 년 동안 떨어졌다 올라갔다, 이거를 다 견뎌냈던 생태계들이에요. 사람도 마찬가지로 이러한 어떤 변화를, 이거를 다 여기에 적응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25배나 빠른 이러한 속도가 이제 일어나고 있게 되니까
어떤 문제가 있냐? 약한 생명들이 견뎌내지 못하는 거예요. 이 속도는 못 쫓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양서류들, 뭐 그다음에 저 고산에 있는 식물들 이렇게 약한 생명들이 하나 둘씩 지금 멸종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젠가 게임, 이 벽돌 빼기 게임에서 벽돌 빼듯이 지금 하나 둘씩 생명들이 지금 사라져가고 있는 그러한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자, 그런데 이 지금 현재 뭐 우리 인간 입장에서는 우리가 뭐 양서류, 뭐 개구리를 먹는 것도 아니고 저 산꼭대기에 있는 무슨 특정한 고산 식물을 꼭 먹어야 되는 것도 아니니까 우리랑 지금 별 상관없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 우리는 하루하루를 지금 그렇게 보내고 있어요. 그래갖고 우리가 안심해도 되냐? 그건 또 아닙니다. 지난 5억 4천만 년 동안에 5번의 대멸종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때 원칙이 하나 있어요. 이 먹이사슬 구조의 하부 구조를 차지했던 생명 중에는 대멸종에도 살아남는 것들이 제법 있었습니다. 근데 먹이사슬 제일 꼭대기를 차지했던 이런 생명체들은 완전 멸종을 해요. 그 대멸종에서. 1억 년 전에 그 거대한 공룡 중에서 지금 살아서 우리가 만날 수 있는 공룡은 단 한 마리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중생대 때에는 공룡이 먹이사슬의 제일 꼭대기를 차지했어요. 꼭대기를 차지했는데 이 생태계가 무너지면 생존을 못하는 것이죠. 지금 현재 이 생태계 먹이사슬의 제일 꼭대기에 우리 인류가 지금 자리를 차지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뭐 먹는 건 아니지만 뭐 개구리 한 마리가 없어지고 뭐 산에 있는 그런 고산식물 하나하나가 없어지는데 이렇게 벽돌 빼기 하듯이 우리랑 상관없이 보이는. 그런데 먹이사슬이라고 하는 건 서로 물고 물려 있잖아요. 언젠가 우리랑 상관없는 개구리 한 마리가 죽어나가는 그 순간에 이 생태계는 한꺼번에 다 무너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6번째 대멸종이 일어나면 바로 인간이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게 바로 여기로부터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고요. 다시 말씀드려서 자연에 의한 기후변화, 인간에 의한 기후변화, 자연에서도 이러한 변동은 굉장히 컸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지금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거는 속도라고 하는 거는 자연에서 전혀 일어나 보지 않았던 그러한 속도로 지금 사람들이 이러한 변화들을 일으키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그 이제 위기들이 기후라고 하는 이 이제 위기가 지금 이제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갖고 이 위기의 그런 현상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앞서서 지난 이제 그 우리가 인간이 화석 연료를 막 태워갖고 이산화탄소 농도를 늘려갖고 지금 기온을 100년 동안에 한 1도 정도로 지금 상승시켰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그게 이제 뭐 멸종이 일어난다. 제가 그렇게까지 또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다 해도 가만히 이제 생각해 보면 야, 1도? 이게 뭐 이렇게 대단하지? 우리가 새벽녘하고 그 대낮하고 기온차가 10도 이상이 나요. 뭐 가을에는 한 25도 차이도 납니다. 하루에 그렇게 변동의 폭이 커요. 그 다음에 우리가 저 북유럽 나라 그 추운 데 가면 다 잘 살고 있어요, 사람들. 그 추운 데 가도. 그 다음에 저 남쪽에 뜨뜻한 나라 가도 뭐 선풍기 있고 에어컨 있으면 다 살만해요. 그런데 왜 1도, 2도 뭐 이런 걸 갖고 뭐 멸종이니 이렇게 험악한 이야기를 하는가?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그림은 어떤 그림이냐면은 지구 이 북반구의 그 여름철 평균 기온이에요. 북반구에 관측소들이 많이 있겠죠. 백엽상 관측소들. 그 중에서 이제 대표적인 것들의 자료를 다 모은 겁니다. 그래서 여름철 이제 평균 기온에 그러한 발생 분포도를 지금 나타냈어요. 80년 이전, 1980년 이전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뭐 한 학급에 학생들이 이렇게 있는데 그때 평균인 사람이 제일 숫자가 많죠. 그 다음에 아주 키가 큰 사람 숫자가 적고 아주 키가 작은 분들 또 숫자가 적죠. 그래서 그러한 그러한 어떤 빈도 분포라고 하는 걸 그려보면 이러한 종의 모양을 이렇게 갖게 됩니다. 80년 이전에 북반구의 여름철의 평균 기온의 분포도를 그렸더니 이러한 모습이 나왔어요. 자, 80년 이전의 이 모습을 여기다가 이제 시커멓게 칠해놓고 2005년 이후를 갖다가 다시 표현을 해놨습니다. 자, 이 종의 모양에서 여기 제일 꼭대기 있는 지점, 이 지점을 우리가 중앙값이라고 하고 평균값에 가장 가깝습니다. 요 중앙값, 요거를 평균값을 보니까 80년 이전하고 2005년 이후에 북반구에서 여름철 육지에서의 그 평균값은 0.7도가 상승을 했어요. 0.7도. 그 다음에 또 하나를 봤더니
이 종의 모양이 옆으로 좀 퍼졌죠. 2005년 이후가 되니까 옆으로 쭉 퍼졌습니다. 우리가 진자 운동이라고 하는 이런 운동을 하는데 옆에서 충격을 빡 주면 이게 진폭이 이렇게 커지잖아요. 마치 그것처럼 우리가 온실가스를 대기 중에 마구마구 내뿜게 되면 이 대기 입장에서는 충격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변동의 폭이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물론 지금 이제 지구가 가열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변동의 폭이 크다 보니까 가열 쪽으로 많이 가긴 하지만 이게 변동의 폭이 크다 보니까 이게 한파가 들어올 때는 또 한파도 제법 세게 들어오는 게 변동의 폭이 커요. 그래서 이게 충격을 받게 되면 바로 기후의 변동의 폭이 커진다라고 하는 이러한 특징을 갖습니다. 그래서 이 종의 모양이 이제 2005년 이후가 되니까 옆으로 이렇게 퍼져버리는, 우리가 다시 말해서 통계학에서 이제 분산이 커졌다라고 하는 이러한 특징을 보여줍니다. 변동의 폭이 커져버렸어요. 자, 이렇게 해놓고 보니까 지금 80년 이전에 평년보다 3도 이상인 경우가 0.1%, 1000번 중에서 한 번 발생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2005년 이후가 되니까 14.5%까지 증가를 했어요. 145배가 늘어나 버렸습니다. 평년보다 3도가 넘는 경우가. 자, 145배, 야, 이것도 우리가 감이 잘 안 오죠. 자, 그런데 우리가 그 매년 그 기사를 이제 보게 되면 뭐 역대급 100년에 한 번 발생할 날씨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그런 기사를 매년 그 기사를 봐요. 정상적인 상황이라고 하면 우리는 그런 기사를 100년에 한 번 읽어야지 정상인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그런 기사를 매년 지금 읽어요. 우리도가 의식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이미 이렇게 100배 정도씩 이렇게 지금 급격하게 이러한 위험성이 지금 증가를 하고 있는 이러한 상황이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위험이다라고 하는 이 자체가 바로 우리 지금 목덜미까지 지금 이제 차 들어온 그러한 상황에 있고요. 바로 여기서 우리가 어떤 임계값을 넘게 되게 되면 앞서 그 젠가가 무너지는 그런 벽돌이 무너지는 것처럼 한꺼번에 다 무너질 수 있는 이러한 상황으로 들어갈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서리 온도보다 이렇게 온도가 더 떨어지게 되면 문 열고 나가면은 그냥 바짝머리 어느 날 갑자기 다 죽어버리고 없는 상황이 되잖아요. 바로 이렇게 극한의 날씨가 우리가 지금 아직까지 인식을 잘 못하고는 있지만 우리 목덜미까지 지금 찾아왔고 이러한 극한이 바로 정상인 상황으로 지금 진입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게 바로 오늘날 그런 기후 위기의 그런 모습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여기까지 이제 이야기를 하고요. 좀 더 다음 시간에 우리가 기후 위기 또 기후 대응에 대해서 좀 더 우리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